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사적지인 옛 광주교도소 일대에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이 2년 넘게 보류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옛 광주교도소 터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부터인데요. 광주시가 민주인권 기념파크보다 확장된 내용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한평 남짓한 어두컴컴한 독방. 한 명이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의 크기인 이곳은 5.18 당시 죄 없는 수많은 시민들이 옥고를 치렀던 옛 광주교도소입니다. 옛 광주교도소는 5.18 당시 다수 시민들이 학살당하거나 안매장당하는 등 5.18을 상징하는 공간이자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을 민주인권시설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13년 전부터 진행돼 왔는데 지난 2019년 말 사업 추진이 전면 보류됐습니다. 땅의 소유자인 기획재정부가 부지 일부에 고층 아파트를 지어 그 개발 이익으로 민주인권 기념파크를 조성하기로 해 당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고 그 수익 사업으로 이익이 나면 그걸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희망사항을 해주겠다 이런 겁니다. 2년 넘게 공회전하고 있는 이 사업은 대선을 기점으로 새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광주를 세계의 민주화 상징 도시로 거듭나게 하고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5월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항거의 정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민 통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광주시는 교도소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지 않고 민주인권 기념파크와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는 확장판 계획을 새 정부 인수위 국정과제에 넣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18 세계기록유산 보존시설을 확충해 윤 당선인이 대선 공약을 지켜주길 요청했습니다. 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의 의지를 밝힌 만큼 이것을 차기 정부가 광주 시민들의 뜻과 광주광역시의 그런 계획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윤석열 당선인이 광주시의 요구사항을 공식화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 보훈병원에서 진료 공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의사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기 때문인데요. 진료 공백을 메울 뾰족한 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를 치료하는 광주 보훈병원. 지난 2월 이 병원에서 의사 12명이 집단으로 사직서를 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등 처우에 대한 불만 때문에 병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이 한꺼번에 그만두면서 환자 진료에는 공백이 생겼습니다. 한 이틀만 진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 계속 약만 약이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최근 의료진들이 잇따라 퇴사하면서 진료실 곳곳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실제 안과에는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소화기 내과, 신경외과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28개 진료 과목의 의사는 50여 명, 수술과 외래, 당직과 응급실 운영 등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활학과 그 당시에 그 시기하고 의사가 없었고 입원을 못했다니까? 계속 통근치를 했다니까? 환자들이 다 유공자들이 가장 피해를 보는 거지 다. 순환기 내과만 못 받았지. 약만 타는 거예요, 거기는. 병원 측은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 계속해서 채용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호 때문에 의사들이 떠난 병원에 얼마나 많은 의료진들이 지원할지, 또 언제쯤 충원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어서 진료 공백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소폭 감소하고 있는 전국 상황과 달리 광주 전남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오늘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에선 8,926명의 신규 확진자가, 전남에선 11,26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2만 명대 확진은 나흘째입니다.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고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겹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일본 장수들이 전쟁의 공을 평가받는 수단으로 우리 선조들의 코와 귀를 베어간 뒤 무덤을 만든 흔적이 아직 일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정유재란 격전지였던 순천의 한 민간단체가 일본에 있는 귀무덤과 코무덤을 되찾기 위한 의미 있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본 오카야마현의 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기둥과 돌멩이들.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군이 베어간 조선인 1000여 명의 귀가 묻혀있는 귀무덤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인의 코와 귀를 베어온 장수들에게 포상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가져간 코와 귀로 만든 무덤이 일본에 5곳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희생돼 묻힌 우리 선조들은 2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일본인들은 거의 모르는 상태에 있어요. 바로 귀무덤이 있는 마을에도 모르고 있는데 순천 외성과 검단산성 등이 위치해 정유재란의 마지막 격전이 벌어졌던 순천 지역. 순천에서는 희생된 조상들의 원혼을 기리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에 있는 귀무덤과 코무덤을 고국으로 봉환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귀무덤 봉환추진운동본부는 최근 순천문화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자문위원 등을 위촉했습니다. 마지막 격전지여서 여기가 굉장히 피해가 컸었고 그 동부 육군 쪽의 병사 양민들 귀를 코를 제일 많이 베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우리 순천 여기 평화공원에다가 안치하면 어떻겠냐 그런 취지로. 운동본부는 앞으로 관련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일본 시민단체와 함께 귀무덤과 코무덤을 봉환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석시장의 선거 캠프 개소식을 앞두고 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돼 최근 선관위가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순천시 의회 의장의 명함이 아파트 단지에 대량으로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세히 보니 순천시 의회 허유인 의장의 명함이 붙어 있고 바로 옆에는 손으로 접은 듯한 종이학이 딸려 있습니다. 이곳뿐만 아니라 허 의장의 지역구에 포함된 아파트 단지 곳곳마다 누군가 명함과 종이학을 붙여놨습니다. 이처럼 명함을 게시하는 건 예비 후보자 본인도 할 수 없는 행위로 명백한 불법입니다. 이에 앞서 최근엔 순천시 공무원의 선거운동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한 별정직 공무원이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허석 순천시장 선거 캠프 개소식에 사용할 축하 메시지와 영상을 부탁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며 허 시장의 부탁을 받아 한 행동은 아니라고 해명했고 허 시장 측도 자신들이 지시하지 않았다며 연관성을 부인했습니다. 허유인 의장 역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지만 누가 명함을 붙여놓은 건지 전혀 모르겠다며 자신도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시장과 의장을 둘러싼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라 불거지면서 같은 당 입후보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몰래 선거 치르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봤거든요. 이거 좀 창피도 들었고. 한편 명함 부착 사건에 대해 선관위는 허 의장 측의 재발 방지를 요구했고 순천시 공무원의 선거 개입 논란에 대해서는 관련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오전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 시장은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고 다시 정권을 찾아오는데 광주가 중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정의 성과를 알리고 소통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의 75%는 올해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공개 현황을 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해보다 3억 원 늘어난 1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